유동열의 안보 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죠. 이수용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뭐 만나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만나서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마치고 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올 초부터 그 제4차 핵실험과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국제적 제재국민이 시작되고 중국도 거기에 동참해서 북한을 압박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도 있고 또 북한이 생각하는 것을 또 중국에 전달할 필요도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이가 바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당의 국제부장이죠. 이수용이를 바로 이제 일종의 특사로 보낸 겁니다. 네. 보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2013년 그 똑같은 경우와 같이 이 최용해 당시 북한군 정치국장이었죠. 또 정치국 상무위원이었고 최용해 갔을 때는 군복 입은 것도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옷을 갖다가 이제 저 평복으로 갈아입고 라고. 시진핑을 만났고 또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줬고 이게 또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냉랭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사실상 이번에 그 국제적 제재 문제를 제기한 북한의 핵심이라든지 탄도미사일 같은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중국이 상당히 좀 환대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연출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사진 자체도 화기애애. 예, 그리고 뭐 북한한테 좀 불만이 있다거나 네. 또는 그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좀 그 기분나쁜 이런 멘트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뭐 북한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북한은 자기 할 말을 다 북한에 중국에 전달했거든요. 근데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만난 시간이 대략 한 20분 정도로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20분이면 절반은 이 통역이기 때문에 네. 그 통역이기 때문에 10분을 뺍니다. 네. 10분을 가지고 시진핑하고 이수영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수영이가 얘기한 것은 5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인사말 빼고 뭐 하고 나면 5분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5분 동안 뭘 했겠느냐? 네. 바로 이수영이가 자기가 그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라고 이미 북한에서 출발할 때 네. 김정은으로부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놓고 읽은 겁니다. 자, 우리 김정은 당 위원장께서는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이제 북중 관계, 북한과 중국 관계를 개선하는데 열중히 해달라. 네. 경의도 표하고 하지만은 이제 실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의 병진 노선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언론 브리핑을 보게 되면 일단 뭐 비핵화 문제라든지 시진핑이가 북한한테 말이죠 핵 개발하지 말아라, 네. 폐기하라 했다는 말도 안 들리고 뭐 덕담 나는 걸로 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그 20분 동안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죠. 다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매를 들어야 되냐면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 유엔 결의안을 위반해가지고 국제적 제재를 자처하고 있는 마당에 명색이 시진핑을 만나러 오는데 만나는 날 뭐 했습니까? 북한이 그 무수단 네.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 네. 뭐 실패했다고 나오지만 실험 자체는 한 겁니다. 네. 그 전날은 또 뭐였느냐? 전날에는 말이죠.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영상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국제적 제재가 시작되는데 이런 걸 보여주고 만나는 날 미사일이나 쏘고 말이지. 네. 시험이나 하고 중국, 이게 중국 입장에서 정말 불쾌한 일이지만은 중국이 채찍을 드는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게 우호적인 논평을 낸 이유는 뭡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중국이 보는 북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중국이 세계 최강인 미국과 일본과 대항하는데 이 북한이라는 것은 일종의 대리인입니다. 반파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싸워줘야 할 것을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핵게임도 그렇고 모든 게 이런 문제를 놓고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볼 때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분명히 그 소위 대중국, 대북, 대미, 대일 소위 그 안보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전략적 유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러한 북한을 자꾸 코너로 몰아가지고 채찍을 날리게 되면 정말 이제 중국의 국위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북한의 길을 살려놔야겠다. 바로 그런 전략적 고려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별로 중국이 기뻐할 내용도 없고 중국이 감탄할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서 아주 비우호적이고 북한을 또 질책하는 이런 정책 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 관계 개선, 화합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을까요? 북한의 외교적 성과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로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 어떤 경우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유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중국은 뭐라고 했냐면 시진핑이가 비핵화 문제를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은 시진핑과 회담하고 마친 다음에 중국 그 대변인이 기자들과 기자 브리핑을 했어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비핵화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노선이다 라고 해서 네. 일부 북한 언론에서는 그 시진핑이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하고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갖다가 묵인하거나 네. 거기에 지지를 보낸 걸로 이렇게 아전 뉴스로 해석하지만은 거기에 쐐기를 박은 거죠. 이게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이 오래 하셨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에요. 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비핵화도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향해서 국제사회에 어떤 분란도 일으키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제 북한의 전략적 유상을 감안할 때 북한을 좀 이번에 조금 입장을 살려준 것이고 또 국제사를 향해서는 그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그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서 결코 핵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마시키는.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도 취하고 또 국제적 공조도 해주는 양하고 네.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그렇지만 미봉책이죠.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중국의 의도를. 네.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네. 정확한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이번에 그 대북 제재 국면에서 지금 뭐 미국의 그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 지정도 네.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중국이 뒷문을 닫아버리면 북한의 뒷문을 닫아버리면 3개월 못 갑니다. 자, 뒷문을 닫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 북한하고 중국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무역, 네. 원유가 들어오죠, 쌀이 들어오죠, 각종 생필품 들어오죠. 공식 비공식 그렇죠. 밀무역 포함 그렇죠. 뭐 교역량이 꽤 그걸 많죠. 닫아버리면 네. 봉쇄를 해버리면 북한이 3개월을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 앞장을 서버리면 정말 북한이 손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안 하는 북한이 것 안 같습니다. 중국이 안고 있죠. 왜? 아까 그러한 북한을 이용할 만한 전략 유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최대한 북한 네. 카드를 활용하는 이 중국의 얕은 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응책 어때야 됩니까? 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급변하는 국제 정치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소위 중국과 잘 균형을 네. 균형 맞춰야 된다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자, 왜 그러냐? 언뜻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 국익에 맞게 잘 조절해야 된다는데 그러한 스탠스로서는 대한민국의 이 국익이 확대되지도 않고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동맹입니다. 얼라이언스. 자,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게 뭐냐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스트라테직 파트너십입니다. 네.
지금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국제 외교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바로 얼라이언스입니다. 동맹인데 미국과 한국은 동맹 중에도 가장 강력한 밀리터리 얼라이언스, 군사 동맹 아닙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세계 최강의 미국이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자, 전쟁이 났습니다. 북한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제3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원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전쟁이 났을 때, 타국에 침략했을 때 우방이라는 중국은 대한민국을 돕지 않습니다. 절대 지원하고 돕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바로 네. 한미동맹.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파생적으로 부분적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취하는 이런 대중 정책을 펼쳐야지 중국과 북한을 미국과 중국을 도야대간 위치해 놓고 줄다리기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위 어떤 분들은, 어떤 외교학자들은 이 밸런스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을 놓고 밸런스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이 균형자라는 것은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한테 하는 것이 균형이지. 네. 우리 같은 양강대국의 약자가 무슨 균형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또 어떻게 밸런스,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주 급박한 국제사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 재편에 있어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바로 대한민국과 동맹, 그것도 군사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군사적 동맹을 맺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일본하고 나토밖에 없어요. 네. 아주 우리한테는 정말 우리 같은 대한민국을,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미국이 엄청나게 군사적, 안보적, 외교적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반미를 외치고 이제 중국과의 아주 가까운 외교를 하고 미국을 좀 멀리 해야 된다는 이런 비과학적이고 반국익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면 중국이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줄지 아니면 미국이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주는지 여기서 바로 우리가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열의 안보전선 이수용과 시진핑 만남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미관계, 한중관계도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